귀신과 싸우는 내 여친 이야기. 골목길. 여친이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을 극도로 싫어하는지라 광화문 가자는 제 소원을 쿨하게 무시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과 친하기에 여친 가족하고 우리 가족이 모여 응원했습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일이죠. 어쩌면 여친은 이걸 노린 걸지도 모르죠. 제가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장인어른이 닥쳐라 내 이놈. 너 따위에게 내 금지옥엽을 줄성 싶으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하지 못한다 이놈아. 요런 사극시추도 있었습니다. 절 보고 여친을 데리고 살지 않으면 뼈와 살을 분리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시던 분이 처음엔 이랬습니다. 저와 친구 A, B, C는 스페인전이 끝난 다음날 일요일 저녁 7시에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는 온 나라가 축구에 미쳐 있었던지라 미성년자들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시라고 서비스도 줬습니다. 사실 호프집에 당당히 들어갔던 것은 우리들이 사복을 입고 있으면 남들이 성인으로 보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우리는 대이탈리아전 경기와 스페인전 경기에 재방송을 보면서 신나게 닭을 뜯고 맥주를 들이켰고 우리들의 주 화제는 축구였습니다. 어딜 가도 축구 얘기뿐이었죠. 어쨌든 이 친구 세 놈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맥주를 마시는데 친구 A가 대뜸 9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뭐 밤새 마실 것도 아니고 다음날 학교 가야 하기 때문에 쪽내는 시간은 9시로 정했습니다. 근데 친구 A 녀석은 유독 말이 없고 꽤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전편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둥이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웃게 됩니다. 계속 킥킥거리며 분위기를 업했죠. 호프집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등치 좋은 아저씨가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겁니다. 저와 친구는 와 감사합니다. 형님은 복 받으실 거예요. 이랬고 결국 우리는 9시까지 술을 무진장 얻어 마셨고 학생 주제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가볍게 취해서 기분이 무척 좋은 상태이죠. 친구 B씨는 집이 반대 방향이라 먼저 헤어졌고 저와 친구 A는 방향이 같았기에 함께 걸었습니다. 친구 A는 되게 얌전하고 깔끔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과 인연이 상당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친한 녀석이었죠. 근데 최근 이놈의 표정이 매우 시무룩하게 변했고 야유어진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기운이 없었고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그랬던 것 같네요. 술을 마시는 내내 표정도 밝지도 않고 물론 웃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하여간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은 이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과 주둥이 때문에 발생하네요. 제가 요새 무슨 일 있냐? 친구 A가 별로. 야, 내 얼굴에 다 써있다. 너 무슨 일 있지? 혹시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냐?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야,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갈래? 응? 뭐하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야, 너 설마 커밍아웃 하는 거냐? 아이 미친놈. 심각했던 표정이 제 농담으로 다소 풀어졌습니다. 근데 친구 A는 집이 가까워질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혼자 실컷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이놈 집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 그 근처의 골목길은 음침한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녀석집에 놀러 갔을 때 세상에 이딴 골목이 있냐며 친구 B씨랑 투덜거리기도 했었죠.
혼자 다니면 뭐라도 튀어나올까봐 가슴 졸일 정도로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남자인 제가 꺼림칙할 정도인데 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친구 A의 집으로 들어갔고 옛날 구식 빌라지대라 집집마다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알 사람은 알만한 집이죠. 친구 A의 집은 반지하였는데 그래도 깔끔함을 자랑하는 놈이라 집도 무척 깔끔했습니다. 친구 A는 부모님하고 따로 삽니다. 두 분 다 지방에 계시는데 저도 이놈 부모님 뵌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녀석의 방에서 플스2를 플레이하며 놀았고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놀다 가기도 했으니까 세이브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할 얘기가 뭐냐? 친구 A가 너 혹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뜬금없는 질문에 멍해졌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심히 갈등이었습니다. 귀신이 있냐고?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가공할 능력과 포스를 가진 여친님이 내 곁에 있는데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전 귀신의 귀자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는요. 제가 뜬금없이 뭔 소리야. 뭐 나는 있다고 생각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래? 그렇구나. 아 근데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그게 나 요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 응? 시달리다니? 이 골목길 말이야. 되게 음침한 건 너도 알 거야.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기분 나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자정만 지나면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거든. 이쯤 되니 저는 슬그머니 종료 버튼을 누르고 친구 A가 하는 말을 경청했습니다. 자고로 귀신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접니다. 전 여친 덕에 새가슴 울보가 되었죠. 가뜩이나 돌아갈 때 저 음침한 골목길 지나야 하는 제겐 엄청 소름 돋는 얘기였습니다. 친구 A가 처음엔 웃음소리가 희미했어. 그래서 난 누가 골목길을 지나면서 웃고 있나 싶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근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 와, 젠장.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죠. 제가 이 미친놈아, 그런 얘기 싫어하거든? 너 나 집에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짓거리는 거지? 친구 A가 나 지금 심각하다 곰돌아. 진심이야. 그것 때문에 돌아버리기 직전이야. 야, 그거 혹시 스토커 아니야? 꼭 귀신 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요새 별 미친 것들이 다 있잖아. 꼭 귀신 짓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귀신이 아니길 바란 건 오히려 접니다. 친구 A 녀석의 얼굴 표정이 무척 심각했습니다. 친구 A가 이젠 집안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너 같으면 사람 짓이라고 생각하겠냐? 그렇게 웃으면서 문 닫는 소리도 없이 들어올 수 있겠냐고. 사람이 집안까지 들어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핸드폰 음이라도 터진다면 기절할 것 같았죠. 친구 A가 그래, 계속 들어온다고. 매일 밤 그 웃음소리를 내며 집안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곧 거실을 지날 것 같아요. 내 방까지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 아마 하루 이틀이면 그 귀신 모습을 볼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무서워 미치기 직전이야. 야, 그럼 여기서 빨리 나가야지.
어디로 가라고? 그야 친구 집이라든지. 야, 그 귀신이 거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 아, 맞다. 얘가 엄청 착하고 순박한 놈이라 남 피해주는 짓을 못합니다. 지가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전형적인 손해보는 타입이죠. 여친이 생각나긴 했지만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고 일찍 자는 편이기에 아마 지금쯤 자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야, 그러면 어떡하냐? 너 그 귀신이 방까지 들어오면 어쩔 거야? 야, 그래서 말인데 너 오늘 자고 가지 않을래? 야,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집에 가서 교복 입고 다시 등교하라고? 당연히 교복 잃은 핑계고 아무리 제가 어르신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귀신 나오는 집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 A는 불쌍하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제발 자고 가라고 제 다리까지 붙잡았습니다. 결국 전 이놈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만치 않게 착한 놈이기 때문이죠. 손해볼 타입에 저도 포함입니다. 다만 여친님이 있어서 좀 틀릴 뿐이지. 결국 전 친구 A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합니다. 일단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뒀고 아침 일찍 교복 가지러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 A는 저를 든든한 원군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근데 실체는 제가 훨씬 겁쟁이인 걸 말이죠. 저와 친구 A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고 친구 집에서 자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하지만 불편하긴 했습니다. 움막이긴 해도 역시 우리 집이 편한 거죠. 전 시종일관 시계만 봤습니다. 이놈 말로는 자정에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긴장 속에 기다리던 찰나에 자정은 싱겁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웃음소리든 뭐든 전혀 들려오지 않았고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한 채 잠들지 못하고 있던 친구 A는 무척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야, 너 혹시 나랑 같이 자려고 뻥친 거 아니야? 친구 A가 아,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그것보다 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속이 다 시원하네. 야, 진작 너나 다른 놈들 부를 거 그랬어. 괜히 마음고생했잖아 이거.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친구 A. 그걸 보고 그냥 잠이나 자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친구한테 속은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갑자기 16비트 화음에 저의 은은한 벨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평소 들으면 좋은 음인데 지금 들으니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응? 아직 잠자지 않았나? 친구 A가 누군데? 내 여자친구. 젠장. 너 여기서 염장 지를 거면 당장 나가라. 아니 이 새끼가 다리 붙잡고 애걸할 때는 언제고? 아 몰라 그딴 거. 친구 A가 밝아진 것 같았고 일단 전 여친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뜸 여친이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여친이 너 지금 거기 어디야? 응? 누나 나 귀청 떨어지겠다. 너 집 아니지? 그렇지? 거기 다른 곳이지? 응? 집 아니고 어떻게 알았대? 왜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았어? 아니 친구놈이 자고 가라고 해서. 전 이 여자 가끔 진심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데 솔직히 제 몸 어딘가에 도청기나 위치 추적이라도 달아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친의 목소리가 무진장 흥분된 기색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여친이 너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응? 왜 그러는데? 당장 거기서 나와. 당장 빨리 나와.
뭐? 뭐 나오라고? 시간 없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평소 도도하고 시크한 여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몹시 흥분하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무지하게 쫄은 저는 일단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친구 A가 가게? 아무래도 가봐야겠다. 미안하다. 이 자식 이거 수상한데? 너 여친 전화 받고 어디 가는 거냐? 친구 A가 엄청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 자네가 생각하는 거기까진 가진 못했다. 일단 친구 A가 괜찮은 듯하니 빨리 나오라고 성한 여친의 전화를 끊지 않고 저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의 풍경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했네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골목길이 있다니. 이건 저번 흉가 때보다 훨씬 무서운 분위기인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인적은 없었고 으스스하고 기분 나쁜 느낌만 계속 드는 거죠. 게다가 제 여친님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여친이 바보야 빨리 뛰어. 제가 누나 귀 아프다니까. 넌 안 들리겠지만 네 핸드폰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빨리 뛰어. 젠장. 온몸에 털이란 털이 곤두서는 느낌과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은 계속 귀신 웃음소리가 들린다며 저더러 거기서 도망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전 여친 목소리를 들으며 진짜 미친듯이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도 여친은 계속 뛰라고만 했습니다. 진짜 똥줄이 제대로 탔죠. 제가 아직도 웃음소리 들려? 여친이 아직도 들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아무리 어르신들이 보호하는 너라고 해도 웃는 귀신은 진짜 위험한 귀신이란 말이야. 잘못하면 해코지라도 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뛰어야 돼.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조금만 참아. 어서 뛰어. 앞만 보고 달려. 자정이 넘은 새벽에 이렇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뛰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여친의 말대로 전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시선을 돌리면 그 귀신과 마주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골목길은 어둠침침하고 당장 무엇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골목 중간중간 무언가 부딪히는 퍽퍽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전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친은 계속 전화로 뛰라고만 하지 귀신 웃음소리는 계속 들린다고 하고 숨은 점점 차오르고 저는 환장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달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이 골목길은 이렇게까지 길진 않았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저는 그 주변을 돌고 도는 것 같았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았고요. 이때부터 제 기억이 애매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워낙 몽환적이고 정신없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쯤이 현실과 꿈의 경계라고 지금에서야 어렴풋이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무서웠던 건 똑같았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여친과의 통화가 끊겼고 숨이 턱턱 막혀서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잠시 쉬었습니다. 귀신이고 나발이고 제가 먼저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 맞은편 담벼락에 체구가 작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저처럼 등을 기대며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여자는 고개를 들더니 귀까지 찢어진 입을 크게 벌리고 저를 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전 친구 A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친구 A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고 친구 A는 일어나 있는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야, 괜찮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왜 내 집에서 자고 있냐? 네가 좀 걱정돼서 나가봤는데 골목 한가운데 쓰러져 있더라고.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짜? 그래 임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 여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진땀 뺐다 야. 뭐라고 설명했는데? 야, 술을 너무 처마셔서 쓰러졌다고. 그러게 작작 마시지. 멀쩡한 것 같더만 역시 취해 있었구만. 이놈은 제가 취해서 쓰러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야, 혹시 그 귀신이 나타나거나 하지 않았어? 친구 A가 그런 거 없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심하게 착각했던 것 같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동안 마음고생만 했네. 아무래도 이놈은 제가 간밤에 뭘 겪었는지 모르는 누치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현실인지도 모르겠고요. 생각해보니 이 새끼를 괴롭히던 그 웃음 귀신이 타겟을 저로 변경한 것 같았습니다. 귀신인지 뭔지를 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목길에서의 질주 당시에는 전 정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웠는데 지금은 애매모호한 기분입니다. 다만 몸에서 땀 냄새가 나서 기분이 나빴죠. 그 찢어진 입에 여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간간히 기억나 오싹하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 기억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본 건지 꿈속에서 본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친 말을 들으면 제가 실제로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랑스러운 여친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목이 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여친은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소리 톤이 무척 뾰족했습니다. 게다가 피곤한 것 같은 목소리였죠. 여친이 야, 너 하마터면 귀신에 씌일 뻔한 거 알아?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근데 혹시 그 귀신 모습 봤어? 아니, 입이 찢어지고 체구가 작은 여자였어.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휴, 결국 사고를 쳤구나. 너 잘 들어. 오늘 학교 가서 조퇴하고 우리 집으로 와. 나도 조퇴할 테니까. 응? 꼭 그래야 돼? 웃는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알아? 그 귀신의 실체를 봤다는 건 이미 씌워졌다는 증거야, 이 멍청아. 진짜? 하지만 전 멀쩡했고 대체 뭐가 씌워져 있는지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여친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믿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대신 밤마다 웃음소리를 들어야 할 거야. 그 일이 또 벌어진다면 전 진짜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고 저는 여친님의 명령대로 학교를 조퇴했습니다. 물론 여친도 조퇴를 해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여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친이 무척 반갑고 보고 싶어서 안으려고 했는데 근데 여친은 절 미쳐내고는 인상을 잔뜩 구겼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여친이 당장 떨어져. 순간 제 얼굴은 벙쪄버렸습니다. 저한테서 귀신이 보인 모양입니다. 제가 그 귀신 내 옆에 있어? 계속 웃어대서 시끄러울 정도야. 그리고 너만 보고 있어서 기분 나빠. 와, 대낮인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펄쩍 뛰었습니다. 다행히 여친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귀신이 옆에만 있을 뿐이지 쉽게 해코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의 힘이 강해지는 시간인 자정에는 어르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웃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춤추는 귀신, 웃는 귀신, 손만 있는 귀신, 목 없는 귀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귀신, 이런 유형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여친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특징들을 조합한 귀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춤추면서 웃는 귀신 같은 거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준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웃는 귀신의 특징은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입이 크게 찢어진 채로 미친 듯이 웃어대는 겁니다. 그 입으로 사람 전기를 먹는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은 딱 봐도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웃는 겁니다. 제가 본 그 귀신도 그렇게 웃어댔습니다. 여친은 어제 제가 처한 위험을 알아차린 건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이 찢어진 채로 미친 듯이 웃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유형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제게 달라붙은 웃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춤추는 귀신을 쉽게 쫓았던 벽조목으로도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친은 절 집에 들이지 않고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친은 스님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응? 스님이 오신다고? 이 근처에 법력 높으신 스님이셔. 근데 누나가 부탁해서 오시는 거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잘도 절까지 따라가겠다. 그런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와달라고 사정했는지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미리 집에 빨리 가라고 전화했어야 했는데. 근데 누나, 내가 안 갔으면 친구 A가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위험하긴 했겠지. 하지만 난 네가 더 걱정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하필이면 웃는 귀신과 연관될 게 뭐야? 이제 보니 말하는 여친의 예쁜 눈밑에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죠. 내색하진 않았지만요. 절 걱정하는 여친의 마음은 정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욱 미안했죠. 왠지 저는 최근 본의 아니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 같네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인상 좋으신 중년 스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웬 두루마기를 들고 오셨는데 그 스님은 복명스님이라고 하셨고 스님은 복명스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복명스님이 여기 가져왔단다. 받아라. 여친이 감사합니다 복명스님. 복명스님과 여친은 서로 간에 공손히 합장을 했습니다. 저도 어설프게나마 합장을 했고 복명스님은 절 보더니 자상하게 한번 웃으시고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푸근한 인상과 다르게 말투는 되게 호탕하셨죠. 복명스님이 참 더럽게 고생할 상이로고 하필이면 그런 위험한 작기에 씌이다니 수양 좀 쌓지 그러냐. 너 때문에 애인이 자주 울게 생겼다. 여친이 팔자련이 해야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복명스님. 다행히 너를 지키는 영령들이 많으니 어렵지 않게 쫓아낼 수는 있을 거야. 힘내도록 해라. 애인 고생시키지 말고. 그리고는 쿨하게 가셨습니다. 이분도 좀 쿨하신 스님인 것 같네요. 여친은 두루마기를 들고 절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자기 방 침대에 눕히게 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여자 방도 아닌데 들어올 때마다 설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친이 푹 자고 있어. 점심 만들 테니까. 제가 그냥 자고 있으면 돼? 그래. 피곤하기도 해서 쉽게 잠들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저는 뭔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듯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친에게 물어보니 그건 바로 호랑이였다고. 게다가 제가 호랑이띠라서 더욱 효과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친이 제 머리맡 위에 먹으로 그려진 호랑이 그림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신성한 영물로 귀신을 잡아간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법력이 높으신 스님들이 그려준 호랑이 그림은 탁월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달라붙은 우승 귀신이 이 호랑이님에게 잡혀간 거죠. 그리고 여친은 호랑이 그림을 그대로 앞마당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우승 귀신이 그 그림 속에 갇힌 거라고 합니다. 태워 없앴으니 영적인 실체를 잃은 그 우승 귀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전 딱히 한 것도 없고 그저 낮잠만 잤을 뿐이네요. 또 한 가지 듣기로는 신성한 호랑이 그림을 북쪽으로 향하게 걸어 놓는다면 우한 같은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미신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사히 우승 귀신을 떼어내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